이 사건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돌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서 출발한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뒤 재일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다는 점이었다. 결국 쟁점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대법원 전원합 위체 다수 의견은 이에 대해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헌상 처벌불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본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소추조건은 국가형 벌권 발동의 전제이므로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특히 중요하고 그러한 영역에서는 문헌의 충실한 해석이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판시하였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고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달리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입법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소송행위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라는 소추조건 자체를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수 의견은 반의사 불벌죄가 국가소추주의와 국가형벌 독점주의의 예외라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형사 절차가 중단 소멸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그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여야 하고 입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판단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의 판단으로 처벌불원을 인정하면 금전적 보상과 결합된 합의만능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고 이는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정은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면 족하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이 의사무능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흠결에 해당하며 성년후견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해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를 지원 보완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만큼 가정법원의 허가와 엄격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피해자의 복리와 보호에